로봇이 인간을 죽였다. 2013년 6월 20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충격적인 사고. 22살 청년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의해 압사당한 겁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2025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로봇이 인간을 다치게 하느냐가 아니라 문제는 로봇 없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입니다. 중국 지커 자동차 공장 뉴욕타임즈 기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노동자들이 한 말을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외롭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못 본다고 했어요. 공장은 가동되는데 불이 꺼진 층이 있습니다. 100% 자동화된 겁니다. 다크 팩토리, 어두운 공장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못하고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하네스 작업, 전선줄 놓는 일입니다. 차 한 대에 3km 이상 들어가는 전선을 구석구석 배치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손이 필요합니다. 기계가 못합니다. 너무 정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곧 바뀝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가 올해 말 공개됩니다. 손가락 자유도 22도, 인간의 27도에 육박합니다. 이게 완성되는 순간 마지막 인간 노동 영역이 무너집니다. 2023년 한국 출생아 수 22만 명, 2024년 20만 명 붕괴. 10년 후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장 돌릴 사람이 없어요. 택배 배달할 사람도 없습니다. 식당 운영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된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산업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5가지 징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일자리가, 당신의 산업이, 당신의 투자가 무너집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징후. 12개월마다 새로운 AI 칩이 나온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칩이 뭡니까? 로봇의 두뇌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뇌죠. 이 칩이 얼마나 빠르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로봇이 얼마나 똑똑하게 움직이는지가 결정됩니다. 컴퓨터 CPU 같은 건데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 로봇은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하거든요. 사람이 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자동으로 발목 각도를 조절합니다. 0.1초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봇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AI 칩이 그걸 계산하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0년 테슬라 AI 칩 1세대 출시, 연산 속도 초당 144조 회. 2022년 2세대, 초당 360조 회. 인원 보배 증가했습니다. 2024년 3세대, 초당 720조, 또 2배 증가했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선언했습니다. 12개월마다 새 칩을 양산하겠다. AI4, AI5, AI6까지 동시 개발 중입니다. 2025년 AI4 출시 예정, 초당 1440조에 예상됩니다. 1년 만에 또 2배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기술 발전처럼 보입니다. 스마트폰도 매년 새 모델 나오잖아요. 비슷한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다른 로봇 회사들은 AI 칩을 직접 만들지 못합니다.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회사에서 사와야 해요. 범용 칩을 씁니다. 범용이 뭡니까? 여러 용도로 쓰는 거죠. 로봇뿐 아니라 서버, 자동차, 드론에도 씁니다. 범용 칩의 문제가 뭡니까? 로봇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기능이 많아요. 전력도 많이 먹습니다. 크기도 큽니다. 로봇 안에 들어가기엔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테슬라는 다릅니다. 자체 제작합니다. 왜냐? 피지컬 AI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AI는 클라우드에 있으면 안 됩니다. 통신 지연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봇이 계단을 내려갑니다. 발을 디뎠는데 미끄럽습니다. 0.05초 안에 균형을 잡아야 해요. 안 그러면 넘어집니다. 만약 AI가 클라우드에 있다면 데이터 전송 시간만 0.1초 걸립니다. 판단하고 다시 명령 보내는데 0.2초 더. 총 0.2초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로봇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로봇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는 거죠. 테슬라가 자체 칩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5년 테슬라 AI5 칩은 1m초 안에 100만 픽셀 영상을 처리합니다. 1m초가 얼마입니까? 0.001초입니다. 눈 깜빡이는 시간이 0.1초니까 그것보다 100배 빠른 겁니다. 이건 인간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반응하는 시간 평균 0.2초입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몸을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로봇은 0.001초면 됩니다. 200배 빠릅니다. 40대 김 과장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닙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중견기업이죠. 작년에 회사에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범 도입했어요. 가격은 2억 원. 중국 선전의 한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간단한 조립 작업 정도는 했거든요. 부품 A를 집어서 부품 B에 끼우는 작업. 반복적인 일이었죠. 사람이 하루 8시간 하면 지칩니다.
로봇은 24시간 가능하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봇이 부품을 집어서 옮기는데 0.5초가 걸렸어요. 인간은 0.2초면 합니다. 로봇이 느린 거죠. 김과정에서는 결국 그 로봇을 창고에 처박았습니다. 차라리 사람이 빠르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2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계약 조건상 환불도 안 됐어요. 성능은 사양서대로입니다. 라는 게 중국 회사 답변이었죠. 김과장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로봇에 들어간 칩이 퀄컴 스냅드래곤 870이었어요. 스마트폰용 칩입니다. 로봇용이 아니었던 거죠.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AI 칩 경쟁의 현실입니다. 테슬라가 12개월마다 새 칩을 낸다는 건 뭡니까?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2년마다 칩을 바꾸는 회사와 1년마다 바꾸는 회사. 5년 후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겠습니까? 5년 후에 차이는 8배 속도 차이가 납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당신 회사가 로봇을 도입하려 한다면 그 로봇에 어떤 AI 칩이 들어가는지 물어보십시오. 자체 제작 칩입니까? 범용 칩입니까? 제조사가 자기 회사에서 만든 칩이라고 답한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만약 범용 칩이라면 엔비디아, 퀄컴, 인텔 칩이라고 답한다면 경고등이 쳐진 겁니다. 2년 안에 구식이 됩니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징후. 유튜브 영상을 보고 로봇이 배운다.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로봇은 어떻게 학습합니까? 사람이 앞에서 시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1인칭 관점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고 배우죠.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따라합니다. 전문 용어로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원격 조작이죠. 사람이 VR 장갑 끼고 동작을 하면 로봇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걸 촬영해서 데이터로 만듭니다. AI가 그 데이터를 보고 학습하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하나의 동작을 가르치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컵 들기 하나 가르치려면 수백 번 반복해야 합니다. 다양한 각도, 다양한 컵, 다양한 상황에서 다 촬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나 됩니까? 수백만 가지입니다. 상황별로 다 다릅니다.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 집과 안 키우는 집, 로봇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고양이가 다리 사이로 지나가면 로봇이 멈춰야 해요. 안 그러면 고양이를 밟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가르친다? 불가능합니다. 평생 걸려도 못 끝냅니다. 과거에는 이게 한계였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어떤 로봇도 3인칭 관점 영상으로는 학습 못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요리 영상 보고 로봇이 요리를 배운다? 꿈 같은 얘기였죠. 왜 안 됐을까요? 3인칭 관점은 로봇 시점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요리하는 걸 옆에서 찍은 영상, 로봇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 손이 왜 저리 움직이지? 인과관계를 모릅니다. 2025년 현재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월드 모델입니다.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AI죠. 봉이 날아오면 소리가 커진다. 기차가 멀어지면 소리가 작아진다. 이런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델링하는 겁니다. 물체는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진다. 뜨거운 물은 증기를 낸다. 유리컵은 떨어뜨리면 깨진다. 이런 상식을 AI가 아는 거죠. 이게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을 보고 로봇이 학습합니다. 요리 영상 2만 개 보고 요리를 배웁니다. 청소 영상 5천 개 보고 청소를 배웁니다. 사람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누군가 앞에서 시범 보이는 거 봤을 겁니다. 그거 한두 번 보고 바로 탔습니까? 아니죠. 직접 타봐야 했어요. 넘어지고 다치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영상만 수천 개 보면 됩니다. 직접 안 해봐도 돼요. 월드 모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넘어지겠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수백만 번 해봅니다. 실제로는 한 번도 안 해봐도 되는 거죠. 단기간에 엄청난 지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50대 박 사장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은 물류센터를 운영합니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중형 물류창고죠. 면적 5,000평, 직원 80명이 3교대로 돌립니다. 작년에 일본 로봇 회사와 계약했어요. 창고 정리 로봇 50대 도입, 계약금만 10억 원, 총 계약액은 35억 원이었습니다. 5년 할부로 갚기로 했죠. 로봇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3개월 학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시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박 사장은 오케이 했죠. 3개월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회사에서 엔지니어 5명이 왔습니다. 3개월 동안 현장에 상주하면서 로봇을 가르쳤어요. 박스 종류별로 다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로봇은 박스 5종류밖에 못 구분했습니다. 박 사장 창고엔 박스 종류가 300가지입니다.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재질도 다릅니다. 일부는 깨지기 쉽고 일부는 무겁고 일부는 불규칙한 모양이죠.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나머지 295가지도 다 학습시켜야 합니다. 1년 더 걸립니다. 추가 비용 15억 원 필요합니다. 박 사장은 화가 났습니다. 계약서에 3개월이라고 배어 있잖아.
일본 회사 답변은 이랬어요. 3개월은 기본 학습 기간입니다. 현장 특성에 따라 추가 학습이 필요한 건 계약서 10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 사장이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작은 글씨로. 현장 환경에 따라 학습 기간 연장 가능이라고. 박 사장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10억 원 중 5억 원은 날렸습니다. 위약금이었어요. 왜? 그 로봇은 월드 모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했던 거죠. 로봇 50대는 창고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박 사장이 중고로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삽니다.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걸 다들 아니까요. 이게 바로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의 현실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는 다릅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배웁니다. 3인칭 관점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정확도가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스루가 고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어요. 2026년 안에 90% 정확도 달성할 것이다. 90%면 실용화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로봇 도입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이 로봇은 월드 모델이 탑재됩니까? 영상만 보고도 학습 가능합니까? 만약 아니요, 현장 학습 필요합니다 라고 답한다면 그건 구식입니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박 사장처럼 수억 원 날립니다. 세 번째 징후, 2025년 한국 출생아 17만 명 붕괴 예상.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3년 한국 출생아 22만 명, 2024년 20만 명, 2025년 예상치 17만 명입니다. 매년 10% 이상 감소하고 있어요. 10년 후면 10만 명도 안 될 겁니다. 20년 후면 5만 명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2045년 20년 후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가 20살 되어 직장에 들어가는 게 2045년이거든요. 그때 신입사원이 17만 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 제조업 종사자 450만 명입니다. 건설업 200만 명, 서비스업 6,100만 명, 총 1,850만 명이 일하고 있어요. 10년 후면 이 중 절반이 은퇴합니다. 현재 50대 이상이 전체 노동인구의 48%니까요. 그럼 900만 명이 빠져나갑니다.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신입사원? 매년 17만 명씩 들어옵니다. 10년이면 170만 명, 900만 명 중 170만 명만 채워집니다. 430만 명이 부족한 거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로봇입니다. 로봇이 아니면 한국 경제가 멈춥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건설 현장이 멈춥니다. 식당, 편의점, 병원 다 마비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보겠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다크 팩토리입니다. 노동자 투입 최소화. 불 끄고도 돌아가는 공장이죠. 지금도 많이 자동화됐습니다. 용접, 도장, 조립 일부 로봇이 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하네스 작업입니다. 하네스가 뭡니까? 전선줄 놓는 겁니다. 차 한 대에 3km 들어갑니다. 모터와 바디 사이 좁은 틈에 전선을 끼워 넣어야 해요. 인간의 정교한 손이 필요합니다. 왜 로봇이 못할까요? 첫째, 손가락이 굵습니다. 좁은 틈에 못 들어가요. 둘째, 힘 조절이 안 됩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전선이 끊어지고 너무 약하게 하면 빠집니다. 셋째, 유연성이 없습니다. 전선은 부드럽잖아요. 로봇 손가락은 딱딱해서 잡기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이걸 100m로 줄였습니다. 사이버트럭은 2던의 컨트롤러를 썼거든요. 중앙 집중식 전기 시스템이죠. 전선이 훨씬 적게 필요합니다. 그래도 100m는 남았어요. 이것도 인간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3세대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자유도 22도, 사람 손가락이 27도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힘도 생겼습니다. 2세대는 팝콘밖에 못 들었어요. 힘이 약했거든요. 계란 잡으면 깨졌습니다. 3세대는 다릅니다. 액추에이터를 자체 제작합니다. 힘이 세졌어요. 5kg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섬세합니다. 계란도 안 깨트리고 잡아요. 0.1N에서 50N까지 힘 조절이 가능합니다. 35세 이대리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대리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다닙니다. 하네스 전문 회사죠. 경남 창원에 본사가 있어요. 작년 매출 500억, 직원 200명. 중견기업입니다. 이대리는 생산팀에서 일합니다. 매일 출근해서 하네스를 만들어요. 전선을 자르고 커넥터를 붙이고 테이프로 감고 검수합니다. 하루 8시간 작업하면 하네스 50개 만듭니다. 그런데 올해 3월 회사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로 하네스 작업 자동화 성공했다는 뉴스가 났거든요. 유튜브에 영상도 올라왔어요. 로봇이 전선을 집어서 좁은 틈에 끼워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표가 말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년 안에 망합니다. 테슬라 로봇이 상용화되면 현대차가 우리한테 주문을 안 할 겁니다. 로봇이 더 싸고 빠르니까요. 이 대리는 충격받았습니다. 설마 5년 안에? 대표가 숫자를 보여줬어요. 현재 우리 직원 임용 인건비가 연 5천만 원입니다. 200명이면 100억 원. 테슬라 로봇은 대당 2만 달러, 약 2,600만 원입니다. 로봇은 24시간 일하니까 실제로는 직원 1,200명 효과입니다. 대표 말이 맞았어요.
5월에 현대차에서 연락 왔습니다. 2027년부터 하네스 물량 30% 줄입니다. 로봇으로 대체합니다. 이대리 회사 직원 200명 중 60명이 해고 대상입니다. 2년 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대리는 지금 이직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같은 업종은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하네스 업계 전체가 몰락 직전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당신 직장은 안전합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이 정교한 손작업입니까? 반복적인 작업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5년 안에 로봇으로 대체됩니다. 옵티머스 3세대가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 징후, FSD와 휴머노이드는 같은 기술이다. 개념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FSD가 뭡니까?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이죠. Full Self-Driving Cram,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운전자 개입 없이 차가 알아서 운전합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고요. 두 팔, 두 다리, 머리, 몸통, 사람 형태를 본뜬 거죠. 겉보기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차, 하나는 로봇. 전혀 관련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같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AI로 판단합니다. 모터로 움직입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자율주행차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8개로 주변 환경 파악해 AI 칩이 영상 분석해서 저게 사람이다, 저게 차다, 저게 신호등이다 판단합니다. 앞차가 브레이크 밟았다, 나도 브레이크 밟아야 한다 결정하고 모터의 명령, 브레이크 작동까지 합니다. 휴머노이드도 똑같습니다. 카메라 2개로 사물 파악하고 AI 칩이 영상 분석, 저게 컵이다, 저게 테이블이다 판단합니다. 컵을 집어야 한다, 어떻게 잡아야 한다 결정하고 관절 모터의 명령, 손 움직임 작동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모터 개수만 다릅니다. 자동차는 바퀴 구동 모터 4개, 조향 모터 1개, 총 5개 정도입니다. 로봇은 관절마다 모터가 있어요. 팔관절 7개파르 2, 다리 관절 6개파르 2, 손가락 22개, 총 48개입니다. 하지만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센서로 인식, AI로 판단, 모터로 실행. 이 3단계죠. 테슬라가 왜 FSD와 휴머노이드를 동시에 개발합니까? 하나를 하면 둘 다 되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이 공유됩니다. 칩도 공유됩니다. 데이터도 공유됩니다. FSD에서 개발한 카메라 비전 기술, 그대로 옵티머스에 들어갑니다. FSD에서 모은 장애물 회피 데이터, 옵티머스도 씁니다. 길에서 사람 피하는 것이나 집에서 가구 피하는 것이나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숨겨진 효율성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로봇 회사들을 보십시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로봇 만듭니다. 대단한 로봇이죠? 펫플립도 하고 파쿠르도 합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로봇만 만듭니다. 자율주행은 안 합니다. 피규어 AI, 휴머노이드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2024년에 6억 7천만 달러 투자 유치했어요. 대단한 회사죠.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은 없습니다. 유니트리, 중국 로봇 회사입니다. 저가 휴머노이드로 유명해요. 가격이 16,000달러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역시 로봇만 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도 하고 로봇도 합니다. 한 번 개발로 두 시장을 먹습니다. 연구 효율성이 2배입니다. 돈도 2배로 버는 거죠. 현재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테슬라 FSD 주행 데이터 10억 마일 이상, 16억 킬로미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옵티머스 개발에도 쓰입니다. 카메라로 세상 인식하는 법, 이미 10억 마일치 데이터가 있어요. 장애물 피하는 법, 10억 마일치 학습했습니다. AI로 판단하는 법, 10억 마일치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옵티머스로 넘어갑니다. 온젠사는 제로입니다. 로봇 회사들은 주행 데이터가 없어. 자동차 회사들은 로봇 데이터가 없고요. 테슬라만 둘 다 갖고 있습니다. 45세 최 부장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부장은 물류로봇 스타트업을 운영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이 있어요. 직원 30명. 작년에 투자 유치했습니다. 100억 원. VC 3곳에서 받았죠. 목표는 창고용 휴머노이드 개발이었습니다. 최 부장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카이스트 로봇공학과 출신이거든요. 팀원들도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LG에서 스카우트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로봇은 만들었어요. 하드웨어는 완성됐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고 걷기도 하고 물건도 짚습니다. 그런데 AI 학습이 안 됩니다. 데이터가 없거든요. 창고 환경 데이터를 모으려면 로봇을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데 로봇이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AI가 덜 학습되어서 실수를 많이 해요. 박스를 떨어뜨리고 벽에 부딪히고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현장에 못 보내니까 데이터를 못 모읍니다. 데이터를 못 모으니까 AI를 못 학습시킵니다. AI를 못 학습시키니까 로봇 완성이 안 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상황이죠. 최 부장은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로봇을 테스트하는 거죠.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은 현실과 달라요. 실제 박스는 무게가 다 다르고 모양도 불규칙하고
마찰력도 다릅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잘 되다가 현실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 최 부장은 포기했습니다. 100억 원 중 70억 원 쓰고 회사 문 닫았어요. 투자자들한테 사과했습니다. 데이터 없이는 AI 학습이 불가능했습니다. 저희가 착각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10년 동안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게 다 옵티머스로 넘어갑니다. 논쟁사들이 따라잡으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10년 더 데이터를 모읍니다. 격차는 벌어지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압도적 우위입니다. 여러분, 투자하려거든 보십시오. 그 회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FSD 같은 선행 기술이 있습니까? 10억 마일치 주행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다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최 부장처럼 돈만 날립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기업 가치의 80%가 옵티머스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머스크의 보상한 조건인 10년 안에 에비타를 현재 140억에서 4,500억으로 32배 증가시켜야 하는 목표와 연결됩니다. 현재 자동차 판매나 로보택시 사업만으로는 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이 목표는 오직 옵티머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옵티머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고 가정하고 숫자를 계산해 봅니다. 옵티머스 100만 대와 산업용 50만 대 판매 매출에 더해 로봇 1대당 월 500달러의 구독료를 부과하면 연 60억의 추가 매출이 발생합니다. 구독료는 마진율이 90%에 달해 높은 에비타 기여도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총 에비타는 약 200억 수준에 머물러 목표치인 4,500억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월가 분석의 핵심은 수익성입니다. 현재 기술로 휴머노이드 이대 제작 원가는 약 5천만 원으로 이를 2만, 약 2,600만 원에 판매하면 대당 2,400만 원의 큰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로는 목표 달성은커녕 회사가 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액추에이터, AI 칩,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모두 자체 생산하여 외부 구매 시의 높은 가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생산을 통해 부품 원가를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던 로봇 원가를 1,700만 원으로 낮추면 2,600만 원에 판매하더라도 마진율 35%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 절감에 성공할 경우 옵티머스 하드웨어 판매와 고마진의 부동료를 합하여 4,500억 에비타 목표 달성이 수학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만약 이 목표가 실현된다면 현재 1조 수준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멀티플 15를 적용했을 때 7조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일부 애널리스트는 10조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가 가치의 80%를 만든다는 주장은 원가 혁신이라는 조건하에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부품 자체 생산을 통해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25년 30억 원 규모에서 2030년 300억 규모로 10배 성장이 예상되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이 성장은 테슬라 주가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사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성장의 혜택을 얻기 위해 지금 당장 다음과 같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한 증권 계좌를 개설합니다. 옵티머스 3세대 공개 등 이벤트 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가격에서 최소 5주 이상 매수합니다. 액추에이터, 제어 시스템 등을 만드는 LS 일렉트릭, LG전자, 현대로보틱스 등 국내 관련주에도 분산 투자합니다. 매월 이전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여 5년 이상 장기 보유합니다. 5년 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수천만 원의 자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시장을 장악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 매매보다는 최소 5년 보유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은 단순히 투자의 기회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대규모 변화를 예고합니다. 로봇 대체 속도, 제조업 생산직의 평균 연봉이 로봇 1대 가격과 비슷해지면 기업은 1년 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어 단순 반복 작업은 빠르게 로봇으로 대체됩니다. 결론적으로 휴머노이드 혁명에 대비하는 것은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이자 미래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바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하십시오. 지금 당장 야간 MBA 등록하십시오. 경영화, 데이터 분석, AI 관련 과정. 2년 투자하면 직무 전환 가능합니다. 사내 로봇 도입 프로젝트에 자원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드십시오. 로봇 관리 경험 쌓는 겁니다. 코딩 배우십시오. 파이썬 기초만 알아도 됩니다. 유튜브에 무료 강의 널렸습니다. 하루 1시간씩 6개월이면 기본은 됩니다. 영어 공부하십시오. 휴머노이드 기술 문서는 다 영어입니다. 읽을 줄 알아야 경쟁력 생깁니다. 네트워크 만드십시오. 로봇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다니십시오. 사람들 만나십시오. 기회는 거기서 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3년 후 해고 통보 받습니다. 회사가 로봇으로 대체합니다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2030년 휴머노이드 2천만 대 보급 예상됩니다. 누군가는 이 로봇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리해야 하고 업데이트해야 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구체적 기회를 보겠습니다. 로봇 렌탈 사업. 중소기업은 2,600만 원 로봇 사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월 100만 원에 빌려줍니다. 로봇 10대 보유하면 월 수익 1천만 원입니다. 로봇 교육 사업. 공장에서 로봇 도입했는데 직원들이 못 씁니다. 누가 가르쳐야죠? 당신이 가르치십시오. 교육비 기업당 500만 원 받으면 월 10곳만 해도 5천만 원입니다. 로봇 유지 보수 사업. 로봇 고장나면 수리해야죠.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AS 시장이 엄청납니다. 로봇 1대당 월 유지비 30만 원, 100대 관리하면 월 3천만 원 수익입니다. 지금 당장 로봇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대리점 문의하십시오. 테슬라, 현대로보틱스 어디든 좋습니다. 투기 자본 준비하십시오. 최소 5천만 원. 로봇 2대 사고, 사무실 없고 직원 1명 뽑는 비용입니다. 타깃 고객 정하십시오. 물류센터, 제조공장, 음식점, 하나정에서 집중 공략하십시오. 시범 프로젝트 하십시오. 처음엔 무료로라도 하십시오. 성공 사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입소문 마케팅 하십시오. SNS, 유튜브, 블로그. 우리 회사 로봇 도입하고 인건비 50% 줄었다. 이런 스토리 퍼뜨리십시오. 2030년 되면 당신은 로봇 서비스 회사 대표입니다. 연 매출 10억 원 가능합니다. 직원 10명 거느리고 로봇 100대 관리하고 이게 현실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누군가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하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가지 징후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12개월마다 새 AI 칩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선두입니다. 둘째, 유튜브 보고 로봇이 배웁니다. 월드모델 혁명입니다. 셋째, 2025년 출생아 17만 명.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넷째, FSD와 휴머노이드는 같은 기술. 테슬라가 양쪽 다 잡았습니다. 다섯째, 옵티머스가 테슬라 가치의 80%.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12월 옵티머스 3세대 공개됩니다. 그날부터 세상이 바뀝니다. 생존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휴머노이드 주식 산 사람, 직무 전환한 사람, 로봇 사업 시작한 사람.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징후를 읽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입니까? 설마 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설마 내 일자리가 없어지겠어? 설마 5년 안에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2030년 그들은 후회할 겁니다. 아, 그때 영상 봤는데 왜 안 했을까? 주식이라도 샀어야 했는데, 공부라도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땐 이미 늦습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증권 계좌 여십시오. 공부 시작하십시오. 사업 계획 세우십시오. 5년 후, 10년 후 당신은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아, 그날 그 영상 보고 시작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